지난달에가 상담 왔던 여자분 강남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잣집에 자식들 잘 자라고 남편이 돈 잘 갖다 주는데 불륜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요즘 오마카세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맛있는 식들을 모아서 저희가 알아서 대접하고 내어드리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그럼 한 분씩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헌주라고 합니다. 모신 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너무 중요한 주제죠. 요즘 핫하죠. 불륜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고 희한하게 일단 불륜은 흥미로워요. 분노하면서도 수많은 드라마들이 그렇게 불륜을 주제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에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신은숙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불륜으로 이혼한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 적어진다? 비슷하다?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과거서부터 수십 년간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불륜, 부정행위죠 법적으로는. 이걸 이혼하는 분들이 전체 이혼 건수의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빼고. 그래서 불륜은 항상 어느 가정에나 어디에나 시대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이고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데 문제는 뭐냐면 불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외도, 부정행위를 어디서부터가 부정행위냐는 거야. 어디서부터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남자분들의 그 불륜의 기준이 느슨해요 좀. 여자분들의 기준은 너무너무 엄격하고 좁아가지고 여기만 벗어나면 바로 불륜이 돼버리는. 이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불륜은 뭐냐면요, 여자를 만나서 집을 하나 얻어줘서 매일같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애 하나 정도는 나야, 혼의 날짜 정도는 나와야 이게 불륜이다. 남자분들 생각은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밤늦은 시간에 통화만 해도 불륜이고 안부를 물어봐도 불륜이고 출퇴근할 때 각자 차를 태워줘도 불륜이고 그다음 호칭을 여보 당신 뭐 이거 자기에서 벗어나면 끝이고 그다음에 끝인사에 대해서 습관처럼 하트 뿅뿅 날려도 이것도 문제가 그러면 궁금한 건 역지사진 하나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그걸 다 안 하고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딴 집을 살림 차려 이 정도야 불륜이지 뭐 라고 하면은 대신에 아내분이 동료랑 이렇게 해도 그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나에 대한 기준, 배우자에 대한 기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외도, 불륜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감 이런 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륜 때문에 상담을 오는 경우가 좀 그런 사례들이 요새 많아졌나요? 무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진단서 끊어서 신 변호사님 찾아가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에도 평소에 무뚝뚝하던 남편이 더 미워지고 부부싸움 심해졌는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30대 초반에 여자 문제가 한 번 있었고 그걸로 시작돼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다가 우울증이 온 김에 정말 더 심해져서 온 분들도 있고 내가 이상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또는 그 집 딸이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혼하려고 오시는 분들 정신과 치료를 6개월, 1년씩 이렇게 받아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안 순간 우선 내가 바보 같고 몰랐다니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만졌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어? 더럽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이니까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애들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날 때처럼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교수님께 상담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니까 왔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심한 우울증으로 어떤 중년의 사모님이 왔는데 이분은 우울증이 왜 왔냐면 이러저러해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의 상대방 남자가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정신 차리고 헤어졌어요. 그 헤어진 것 때문에 불륜남을 잊지 못해서 우울증이 온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상담해요? 그러니까 윤리 기준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조차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를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도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심리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막아서 훈련으로 학습된 걸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근데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로맨틱한 감정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공허함이 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우리 사이에는 별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토대가 올 때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그냥 친밀하게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딱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연락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카톡을 계속 클릭하고 있고 사실 이런 강렬한 감정이 들어올 때 이건 로맨틱한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으로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 감정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인간이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중에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단연 1순위다. 불륜이라고 하는 지점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 뭔가 특이한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 불륜으로 왔을 때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나를 인간 신은숙 여자로 봐줬다 그 사람은. 그거에 이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군가 좋아졌을 때 말씀대로 끌리는 감정에 대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랬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제재,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각심을 갖고 자제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당연시하는 이혼하면 되지 뭐 그러고 안 걸리면 되지 나만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사울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기도 한 분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걸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현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로맨틱한 감정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쯤에 있는 게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 슬픔, 분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머리 중간쯤에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사랑하지만 사랑 감정 느끼는 사람이랑 다 불륜할래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거를 자제할 건 자제하고 자기 책임과 약속과 배신 안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거는 배신 행위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정말 괜찮은 중년의 남자가 내 눈에 딱 들어왔다. 정말 괜찮다. 한순간 훅 가슴이 설렌 적이 평생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지나가냐면 그 감동 한 3일이면 지나가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몰입해버리면 일부 아니죠.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지. 그러니까 사실 초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자기를 너무 맹신해서 뭐 자기는 컨트롤이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사실 못 빠져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몰래 하는 사랑이 너무 매력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문자 하나에 답장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밤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사실 그 감정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럼 실제로 불륜하는 한 번 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용서해줘 나 평생 다시만 바라보고 살게 하더라도 또 할까요? 아니면 다시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다시 안 하는 경우가 낙타가 반을 들어가는 만큼의 확률일 거고요. 또 할 거예요. 한 번 매도한 사람이 왜 또 외도의 길로 빠지냐 하면 내가 아주 영하 10도 떨어지는 추운 계절에 모피를 한 번 입어봤어. 너무 따뜻하고 황홀한 그 기분. 모피를 뺏겼어요. 그 모피가 또 안 그리울까 추운 날? 또 방법을 알잖아요. 그걸 떠나보내고 나서 그 공허한 마음이 몇 년 주기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뭘 해서 내가 행복한지 아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요. 그 내 배우자는 점점 나한테 더 차가워질 거고 되게 그 감정을 못 잊는 게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던 경험. 그러니까 그 모피를 내가 따뜻하게 입어본 그 경험이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 모피를 다시 입혀주거나 막 남편이 다시 입혀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입은 모피를 지금 벗길 판에 지금 무슨 입히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했어도 그 사랑을 받았던 경험, 그 터치, 어떻게 보면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줬던 그런 미소 이런 것들은 자존감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서 또다시 그렇게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외도가 한번 발각이 되면 절대 과거의 부부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러 오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고요. 절대 어제의 부부로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본인의 배우자는 과거에 처음 만나서 나를 사랑했고 나와 아이를 낳고 행복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지구상에 없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면 안 된다. 왜냐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외도를 한 사람을 다시 살려고 하면 본인도 해야 될 게 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잊으려고 하면 외도를 알게 됐던 계기 있잖아요. 휴대전화의 문자,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싫다면 덮어놓고 영원히 열지 마라. 언제 열어도 그때의 감정이 또 살아난다.
본인은 그걸 할 것이고 배우자한테는 충분히 사과를 하게 해라. 그래야 나도 명분을 얻고 그런 거 이제 예 설명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인간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불륜을 어쨌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디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촉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내 불륜이 제일 많아요. 바빠.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외도 상대방이 발생을 하고요. 왜 발생하냐면 차가 자꾸 많이 움직이면 교통사고가 나듯이 남녀가 일이든 뭐든 잦은 접촉이 있게 되면 이게 꼭 이제 불륜이라는 감정이 불륜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싹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절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안팎을 나눈다면 그 사내. 그 다음에는 이제 동호회 모임들이죠. 그 다음에 지난단위가 상담 왔던 여자분 강남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잣집에 자식들 잘 자라고 남편이 돈 잘 갖다 주는데 불륜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채팅 앱에서 아예 그냥 일에 만남 조건으로 하는 채팅 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만남에 그래서 완전히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그 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럼 그런 데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절대적인 공간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건물 안입니다. 건물. 심리적으로 부인보다 더 친한 경우는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하죠. 왜냐하면 사실 배우자가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면 그 집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 대화 잘 안 통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직장에서는 일하는 목표 갖고 일이 갖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밖에 있는 시간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죠. 그다음에 남녀가 대화할 때 제일 지겨운 파트 있잖아요. 돈 얘기, 자식 얘기, 시댁 얘기, 처가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니까 본인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하고는 잘 통한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왜 미혼인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일들도 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진심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우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유부남들은 질척거리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례적인 쾌락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기혼자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뭐 매달리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는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미혼 남성이 유부녀가 사귀는 거 불륜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미혼 여성이 기혼 남성과 저지르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속하진 않더라도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내 뒷배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본인이 편안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쉽게 본인이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보직을 받고 싶고 이런 이용하려는 욕망과 또 위에서 참신하고 뭐 신선한 젊은 여성과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게 이제 맞닥뜨려져서 남성 여성이라는 그 본능의 욕망으로 가까워지기보다는 필요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꽤 있다. 머리로도 그럴까요? 아니면 사실은 본능에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왜냐면 우리 흔히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돈 많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이랑 만나면 뭐 명품백 사주겠지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여유가 멋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진짜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럴 드는데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연배 차이가 나면 마음이 더 성숙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동년배 남자들은 좀 찌질해 보이거든요. 외모도 지저분하고 정돈이 좀 덜 돼 있고 근데 그거보다 몇 년 위의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자기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뭐 전략적이고 현실적으로 다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도 훨씬 더 편안함과 이렇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딱 복학한 선배 머리 멋있잖아요. 깔끔하게 깎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자들 심리에서 보면은 남자가 나를 다 감싸줄 것 같고 모든 걸 이해해줄 것 같은 그런 이제 동년배들보다 나이 연차가 있는 사람 더군다나 유부남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자기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고 왜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냐면 이혼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커플은 양쪽에 전 재산 다 주고 이혼하고 재혼한다니까요. 그런 커플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랑 불륜 이거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 결론을 보면 돼요. 이혼 안 한다니까. 그걸 알고 가야겠네요. 사람마다 좀 자기가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거나 좀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난다거나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에 되게 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서
있어서 정말 끌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미혼인데 기혼만 보면 계속 내가 끌린다. 그럼 반복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정신분석적으로 좀 보면은 일렉토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자신 안에 이성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실제 자신의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반복 재현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면 치료가 되나요? 그 아는 순간부터 끊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지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더 큰 거는 정서적 통찰이에요. 제가 한 사례에서는 제가 그 여성을 굉장히 야단을 쳐서 보냈는데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유부남만 그렇게 사귀어요. 본인이 이제 발각돼서 왔을 때는 그 유부남이 집을 얻어준 거예요. 같은 층 앞동에. 휴대전화를 들고 나서 자기야 나와서 손 흔들어봐. 이렇게 손 흔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여성한테 그래서 도대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유부남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 물도 높은 데서 아래로 오르고 쉬우니까 자꾸 이렇게 대시하는 거 아니야. 쉬우니까 접근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허용하고 누가 나한테 감히 데이트하자고 하겠어. 본인이 쉬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야단을 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 생각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유부남들이 얘 좀 사귀기 쉽겠다. 적당히 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을 물색한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한테 하겠냐고요. 말라 죽을 텐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약하고 여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여성은 이제 유부남들이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부 좀 동물의 세계처럼 인생을 사는,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냥하듯이.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미혼이 뭐 예를 들면 유부남을 만났어요.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고 사랑하니까 놔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이제 처벌이 되느냐도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 없죠. 지금 간통죄를 처벌 안 하니까 처벌되는 건 없고 위자료 대상인데 위자료도 뭐 많이 내요. 3천만 원. 그것도 남자가 다 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사는 여성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지 남편 위로해줘가지고 남편이 스트레스 풀고 들어가니까 잘 산 거 아니에요? 나 아니었으면 그 가정 벌써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각이 되는 게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고 이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분히 의도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다.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몇 발짝 들어가서 샤워하러 들어가고 밥 먹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때 왜 SNS를 보내냐고요. 문자를. 그러니까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도 생겨요. 누구도.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사실 심리학적으로 잦은 실수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일부러 막 걸리게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관계가 되게 그림자 같은 관계잖아요. 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좀 승인받고 싶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월감을 내가 획득하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야, 너 이 사람 사랑을 못 얻지? 나 봐봐. 나 되게 사랑받고 있어. 약간 이런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토대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혼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라리 안 되겠다. 실수를 가장해서 이혼을 촉진하자. 그런 경우들도 박살내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타나토스처럼 파괴적인 욕구. 이거는 이 사람을 뭐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렇죠. 나만 손해다. 나만 이용당했어. 이렇게 돼서 그냥 그거를 확 오픈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숨어 있죠.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일부러 이제 옷 주머니에다 뭘 넣어서 보낸다든가 립스틱을 묻혀서 보낸다든가 남자들이 조금 이제 좀 칠칠 맞잖아요. 그럼 분명히 벗어난 속옷 자기가 뭘 입고 왔는지를 꼼꼼히 못 챙기는 남자도 있어요. 일부러 그거를 다른 속옷을 입혀서 보낸다든가 샴푸 냄새 진한 거를 다른 거를 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 차에다가 뭘 흘리는데 가장 많이 흘리는 게 귀걸이. 왜냐면 남편 차량에서 여자의 귀걸이가 그것도 한 짝만 흘려요. 한 짝만 딱 봤을 때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이게 빠졌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게임 끝. 근데 남자는 이거 일부러 빼놓고 왔으니까 모르죠 왜 떨어졌는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를 알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파괴적인 본능도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터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상대방 여자도 괴롭히는데 그 근본에는 아주 만족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월감이라고 말하지만 우월감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거든요. 밤에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쯤에 귀걸이 한자 정황의 의심으로 되는 것처럼 배우자의 불륜 정황으로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뭐가 있어요? 저 이런 건 들었어요. 갑자기 잘해주고 스윗하면 뭐 밥을 아침밥을 차려주거나 마사지 해주거나 그러면 뭔가 미안한 일을 한 거다. 아수. 굉장한 큰 변화가 있어요. 관심 있게 보면. 일단은 우리가 연애할 때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불륜도 연애예요.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일단 사람이 생기가 있어져요. 그래서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아, 화장을 잘한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뻐져요? 실제로 생기가 있어지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음걸이 스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그럼 뭐 좋은 일 있어? 보너스 탔어? 뭐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쉽게 구분한 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분들은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속옷이 예뻐진다고. 그리고 귀가가 늦어지죠. 귀가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귀가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집이 많이 생기죠. 우수수 친구분들 온 집안에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되고 출장이 잦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가방 같은 데서 이제 실사례들 상담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댕댕그라 같이 뭐 성기능 개선제들이 발견이 되고 예, 나랑은 하지를 않았는데 지난주에 10알이 있었는데 오늘 9개 반알이네. 근데 결정적으로 걸리는 건 휴대전화 문자예요. 대부분 80~90%가 거기서 걸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뻔히 들어갔는지 알아. 근데 잘 들어갔냐고, 잘 자라고, 내 사랑 보낸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땅 뜨잖아요. 자기 잘 들어가서 땅?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패턴 쉽게 풀리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패턴이 풀리고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 다 이게 열린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어딜 들어가냐? 휴지통을 가요. 여기 있는 건 다 지워놨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지우고 휴지통 들어가도 삭제하는데 보통 이제 라떼 세대분들이 휴지통은 안 지우니까 오글오글 거기 다 모이는 거지. 뭐 하나가 단서가 걸렸으면 첫 번째 하는 게 포렌식 가자. 남편이 못 빼겨내요. 안 한다고는 못해요. 포렌식을 가서 그거를 복원을 하는 경우 간단합니다. 삭제된 문자하고 카톡만 복원해 주세요. 그럼 딱 거기서 다 이제 나온다는 거죠. 법원 앞에 다 있더라 그거 하는데. 네. 속상한 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예뻐지고 남자들도 더 잘 씻고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꼭 불륜을 해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니요. 그 사람은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서 일어난다는 게 좀 모순적이면서 속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가 멋있어지고 예뻐진다고 해서 불륜한다는 게 아니라 불륜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불륜은 많이 있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저지른다는 의심 혹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요, 처음에 이제 이걸 겪게 됐을 때 보통 상담실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느끼는 감정이 배신감, 복수심, 심지어 막 진짜 죽이고 싶은 어떤 욕망, 막 이런 것까지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생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감정들은 마치 독소와 같거든요. 그것을 전문가하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독소를 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변호사님 만나서도 마치 상담가처럼 막 자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되게 치유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들어주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무조건 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액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을 유지한다든지 결혼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인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조급하거나 불안할 때 바로 결정을 하는 건 보통 후회를 낳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좋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라든지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본인 중심으로 결정하세요. 다만 왜 주식 사고 파는 분들도 급하게 사고 팔면 손해 본다 그러잖아요. 맑은 날 개이고 나서 생각하라 그러는 것처럼 그 이혼 법정 드나드는 분들 보면 제 눈으로 보기엔 법적인 문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감정 컨트롤 못해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냉정해져야 되는데 인생을 판단할 때도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으면 갈라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근데 난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 갈라서는 건 옵션에서 빼고 나머지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려면 감정이 업되고 분노감, 배신감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산도 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전은 똑같아요. 그 세 가지 다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감정을 좀 눌러주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도 늦지 않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저희 집 부부는 그냥 서로 한번 배신하면 그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제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남편과 그렇지 않은 부인과 살고 있다면 본인의 기준을 잘 정해 두세요. 기준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일단 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는 여성들이 갱년기가 됐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듯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아마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처럼. 근데 자기 감정이 절대로 컨트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아침 생각, 점심 생각, 저녁 생각이 다르고요.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본인이 이것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었든 애 때문에 뭐 이혼을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본인도 이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내 감정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이혼을 해도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감정이 그 요동치고 뜨거운 감정이 한 20년 갈 것 같지만 2개월 정도만 가도 아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와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몸에 털이 돋고 손톱 발톱이 서갖고 주변을 다 핥혀옵니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 가족은 물론이고 그 사람 직장, 시댁에, 친정에 이걸 다 핥혀놔요. 수습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침착하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걸 자제를 해야 수습이 된다라는 거고 인간의 감정에 비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도록 미운데 그래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마음이 편한 경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이 상처 보듬어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덜 드러낼수록 빨리 가라앉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누구도 치료해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떤 보상이라도 받고 넘어가야 이게 덜 억울하고 상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그래라. 아니면 집 명의 넘겨달라고 그래라. 그 보상을 받고 넘어가라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놈들이 집 명의를 부인한테 해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품백이 스르르한 게 해서 아이고 속물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거 하나 받고 또 해거리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예. 달래줄 수 있는 뭐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그게 무엇이든 꼭 받고 넘어가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전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감정에 사실 복수하고 싶고 그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핥히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 폈대 그러면 야 너도 펴 맞바람 펴 그러면 실제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최악으로 가나요? 더 최악으로 가죠. 그분들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주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마. 특히 자녀한테 알리지 마라. 자녀가 생각을 해봐라.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다는데 걔네들 평생 어떤 자존감으로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 꼭 뒤에대고 얘기해. 맞바람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이게 회복이 됐을 때 나한테도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맞바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똑같이 아파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몸을 섞는다. 이건 해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이에요. 대답할 가치도 없죠 뭐. 맞바람은 그냥 스스로 본인도 그냥 똑같은 레벨로 내려와서 그냥 동물처럼 살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 정도는 정신과 치료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부분은 그거는 극복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 외에 오바마 부인이 그런 얘기 했었대잖아요.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가자고. 상대방이 그런 짓 한다고 나도 똑같은 짓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순간부터 부부가 그냥 동물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불륜을 주제로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생각까지 드러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 사실 우리 지적인 영역으로 그걸 좀 소화하면서 현실을 또 말씀드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실질적인 팁까지도 그 옛날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맞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